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다가올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졌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결국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와 17%포인트 이상 큰 차이가 났죠.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불과 석 달도 안 된 시점에 대통령이 사면하면서 다시 선거에 나온 김태우 후보였던 만큼 그 의미는 더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에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많았는데요. 오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정운영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인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고민이 한층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천하람 인미애위원장과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이희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를 바꾸지만 연금 이전은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 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 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너도 나도 역세권이라지만 사실 역세권은 반경 500m 뿐이라는 사실.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처럼 말이죠. 의정부역을 더 가까이 누리는 입지와 혁신적 설계로 새로운 중심이 되다.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 1551-1220 HDC 현대산업개발.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에서는 인미의 그래도 정치, 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애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무적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 하고 있는데요. 자, 17.15%포인트 격차로 진교훈 후보가 김태우 후보를 눌렀습니다. 자, 이런 결과 예상하셨는지 또 결과 분석도 함께 좀 해주시죠. 네, 한 두 자릿수 격차는 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17% 이상 차이 나는 걸 보니까 저도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격차는 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사실 여러 가지 한 게 있겠지만, 그 정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없음 모름으로 응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당 쪽을 많이 찍더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1개 구청장 선거다, 원래 민주당 험지다, 이런 얘기들 자꾸 쏟아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한 40억 들여가지고 24만 샘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선거가. 네. 진짜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보면 약간 정당 지지율은 30대 30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한 30% 정도가 이제 무당층 내지는 없음 모름 선택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한 70%가량이
뚜껑 열어보니까 사실은 민주당 쪽으로 가더라. 그리고 그 요인이 대부분 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낮은 거에서 기인하는 거 아니겠느냐. 예. 저는 뭐 그렇게 일단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빼고 이준석 전 대표 빼고 총력전 아니었습니까? 모든 인사, 당내 인사들 총력전이었고 우리 전남의 근거실 둔 천하람 변호사마저도 이제 서울에 거기 불려가셨죠? 저는 저는 안 갔어요, 사실. 가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좀 김태우 후보를 다시 공천하는 거는 좀 온당치 않다. 예, 우리 이제 라디오 오늘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가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거는 좀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다만 전남 순천이 이제 유일하게 전라남도에서 기초의원이 있는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 시의원이 가서 돕겠다고 그러길래 뭐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서 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에 있는 시의원마저 도의원들 뭐 모든 전국의 당협위원장들까지 총력전을 벌였는데 그렇죠. 자, 선거 있기 한 3, 4일 전, 일주일 전부터 의미를 이거 구청장 선거 아니냐, 기초자치단체장 뽑는 선거다 이러면서 애써 좀 축소하려는 그런 목소리가 스멀스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의미를 축소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전략을 잘못 짠 거죠. 그러니까 축소를 할 거였으면 사실 저는 지금 와서도 보면 이게 차례차례 안 좋은 수만 둔 겁니다. 사실 제일 좋았던 거는 그냥 명분 있게 무공천했어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상식적이죠. 그게. 네, 설령 그렇죠. 그리고 또 설령 공천하려고 했어도 김태우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공천했었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태우 후보를 어쨌든 뭐 용산에서 요청을 했든 뭘 했든 간에 했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지역 일꾼론으로 해서 중앙당에서는 별로 손 안 대고 김태우 후보가 지금까지 어쨌든 구청장 열심히 해왔으니까 지역 일꾼론으로 승부 봐라라고 해서 놔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각각의 선택에 있어가지고 점점점 판을 키우는 선택들을 했어요. 김기현 대표 거의 매일 가시다시피 하고 뭐 윤재혁 원내대표 뭐 이철규 사무총장 심지어는 안철수 나경원 뭐 정진석 이런 분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거의 대선 캠프 같은 수준으로 꾸렸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막판에 우리가 좀 불리해 보이니까 이 의미를 축소하겠다. 그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어찌 보면은 좀 안 좋은 선택들을 계속 해왔고, 그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좀 오만함으로 비춰지지 않았겠느냐. 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 국민의힘 패배를 두고 뭐 여러 가지 패배의 원인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김행 때문 아니냐, 뭐 선거 캠페인 잘못된 거 아니냐, 뭐 빌라를 아파트로, 대통령과 뭐 한 라인이 있다 등등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대고 있는데 사실은 뭐 빙빙 둘러서 얘기하지 말고 이 대통령의 무리한 이 선거 구도 기획, 사실상 대통령이 공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도 분석들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시간을 끌고 있고 오늘 뭔가 거치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시고 내일 뭐 발표하겠다 하는데 내일도 물러나실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 총선 기획단을 발표 까느니 뭐 몇 명만 그냥 임명직 몇 명만 물러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사면 복권해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한 게 잘못이냐, 아니면 김기현 대표가 선거전을 효율적으로 이끌지 못했던 거냐, 누군가 하나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둘 중에 하나. 대통령이냐, 김기현 대표냐, 둘 중에 하나. 근데 김기현 대표가, 이게 내가 책임질 일이냐라고 뭉개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게 대통령 책임론으로 번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김태우 후보를 공천한 데서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정 지지율도가 높지 않고 또 중도층이나 젊은 세대에 대한 지지를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선거 대패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는 쪽까지 점점 논리가 확장돼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신상 필벌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거는 또 그리고 보면 우리 당의 주류에서는
저도 사실 대통령 탓하는 게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 그리고 우리 당의 그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사실 더 그럴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논의가 헛돌면서 우리가 강서구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맞았는데 제대로 된 해법은 못 꺼내게 되는 그냥 말만 빙글빙글 돌리다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끝나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대통령 책임론을 강력하게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하.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나 둘 중에 한 명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한쪽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물러나실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도 안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대로 그냥 끌고 갈 것이다. 맞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축소를 계속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구청장 선거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험지였기 때문에 지는 선거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축소하는데 제가 아까 1개 구청장 선거다라고 하기에는 안철수, 나경원, 정진석까지 동원하면서 의원들까지 동원하면서 이게 그렇게 하기 어려운 판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 원래 험지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맞는 게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14%로 이겼던 곳인데 이번에 17%로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태우 후보가 당시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에 개인기가 없었음에도 어쨌든 이겼던 지역이거든요. 2%포인트인가요? 이겼죠. 네, 2.2%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전 선거에서 이겼던 데를 험지여서 애초에 못 이기는 데다라고 하면은 이거 설득력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정치 공학적인 걸 떠나서 국민들이 회초리를 때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를 하면 괜찮죠. 그렇죠. 근데 회초리를 때리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더 큰 스케일에서 회초리를 때리십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그렇죠. 그래? 강서구에서 진 건 별로 안 아픈가 봐? 서울 전역에서 지는 거 한번 회초리 맞아볼래?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세게 던지실 때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당이 변화해야 돼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은 대부분 우리 경북과 대구에 계시는 그 국민들이실 텐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여전히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국민의힘 지지해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자칫 잘못하면 수도권 민심이 이렇게까지 이반되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대구 경북에서도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점점 악순환으로 돌기 전에 수도권 민심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대구 경북에서도 그래 맞아.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고 윤석열 정부 세운 게 옳은 선택이었고 수도권에서도 봐라. 우리 대구 경북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어떤 주류의 선택 아니냐. 이렇게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국민들의 회초리를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흐름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분석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그 대통령 열성 지지자 외에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대부분 국민들이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을 좀 빙의해서 들어가자면 이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이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꽤 상당수 총선 출마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려면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고 어떤 부분이 더 보강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보나 홍보, 대변인실 이런 쪽이 더 보강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보실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정무 라인이 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조금 정무적인 감각이 인정받고 좀 중도 확장적인 어떤 사고를 하고 무엇보다 대통령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국정 기조가 조금 바뀌겠구나 총선을 앞두고 그런 부분을 엿볼 수 있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뭐 대통령 1년 6개월째 보면서 글쎄요. 과연 면전에서 쓴소리할 인사가 대통령실에 들어갈지 대통령이 부른다고 해서 흔쾌히 동의를 할지 저는 좀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혹시 지금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그럴 만한 인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게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정무적인 강강도 있어야 되는 것도 충족시키기 쉽지 않은 조건인데 그러니까요. 이걸 넘어서서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나한테 쓴소리를 하면 그 쓴소리지만 내가 별로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잔소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내부 총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정무 감각, 소신, 게다가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이거를 다 충족하는 인사는 사실은 쉽진 않다. 다만 그 요소들을 어느 정도 갖춘 인물이라도 들어가기를 우리가 좀 기대해 봐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짧아서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순천가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50초 지나고 있네요.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오늘 또 시간 때문에 못 다룰 것 같아서요. 네. 지역 이슈부터, 이것도 우리 지역의 또 중요한 이슈니까 이거 먼저 좀 간단히 얘기를 하고 보궐선거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의성군과 대구시의 갈등 아마 우리 지역민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로 지금 상당히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홍준표 시장 이거 너무 강경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예, 너무 오만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우리 지역민들 부글부글 끓는 그런 민심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또 의성에 또 살고 계시고 하니까 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텐데 이 문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근데 홍 시장님 진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군의군을 대구로 조기 편입하면서 이 모든 사단이 났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공항이 진척되는 거 봐가면서 편입해도 된다고 지난 제가 도의원 시절에 그렇게 의원들하고 집행부에 호소했었는데 군의군 대구로 편입하고 나니까 공항 이전 관련한 모든 인허가권이 이제 대구로 넘어간 거거든요.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경상북도가 어떤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 입장에서는 대구에 있는 공항을 대구로 옮기는 건데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 시장은 의성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간 추진했던 이전 사업 백지화하고 대구시 군의군 우보면으로 공항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거의 협박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요. 합의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합의문 내용에 보면 군사공항 출입구는 의성에 둔다. 예. 민간공항 출입구는 그 군위에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의성에 물류단지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물류단지에 물류터미널하고 물류센터가 들어가는데 터미널은 군위에 두고 센터는 의성에 두면 거리가 멀어서 안 되니까 터미널도 의성에 달라는 게 지금 의성의 요구 아닙니까? 예. 근데 터미널이라는 게 결국 비행기가 들고 나는 곳인데 예. 전투기에 물건을 싣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민간항공에 물건을 싣고 와야 되는데 민간항공의 출입구가 군위에 있어요. 예. 그러면 군위 쪽에 터미널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거는 그건 대구 입장은 그건 원칙적으로는 타당한 주장할 만한 내용입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가 합의문에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공항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군위와 의성이 협력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의성이 갖는 그 서운함, 소음만 남고 아무것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으니 예. 의성 군민들을 좀 달래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의성이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홍준표 시장은 군이 우보로 옮기겠다 이렇게 백지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홍 시장님 행정 스타일로 봐서 정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번 달 말까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밀어붙일지. 아니 여기 그러면 뭐 우보로 그러니까 군의군 쪽으로 다시 옮기겠다. 이건 뭐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이게 결국은 의성에서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처음에 공항 이전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저희가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의성은 위치상 신청 자격이 단독으로는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군위와 함께 해야 유치 신청 자격이 있는 거고. 그 당시에 두 가지 아니었죠? 군위 우보만 아니면 두 번째는 군위와 의성 공동.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개였어요. 군위는 군위 단독안만 그 신청을 한 거고 의성이 군위 땅을 가지고 와서 의성 군이 공동 유치안으로 의성이 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공동 유치안이 나중에 주민 투표 결과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니까 군위에서 공동 유치 신청서에 도장을 안 찍어주겠다라고 버틴 거고 그 과정에서 경상북도에서는 그러면 군위 니네가 공동 유치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군위 니네를 대구로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일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상북도지사와 의성군수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거죠.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합의가 가능할까요? 저는 의성 입장에서는 개발과 관련해 공항 이전과 관련돼서는 어떤 직접적인 연관도 없어요. 단지 공항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후적시로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일종의 어음을 받은 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그 대구와 경북이 그 최선을 다해서 개발과 관련된 약속을 의성 국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의성 국민들을 달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으로 봐선 의성 입장에서만 보자면 화물터미널, 그러니까 화물터미널이 이제 군위 쪽으로 가더라도 다른 무언가를 좀 보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얻어오는 방법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 아무래도 터미널은 저는 군위에 마련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예. 실제로 터미널하고 센터가 물류센터가 거리가 한 4km가 넘으니 예. 이게 물류센터가 제 기능을 하겠는가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뭔가의 전문가들의 좀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번에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뭐 간단히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근데 저는 사실 김태우 후보 득표율에 놀랐어요. 아하, 너무 낮아서요? 아니요, 높아서요. 40%에 육박하는, 그럼요. 40%에 육박하는 득표를 했다는 거는 보수 유권자가 총 집결한 거고요. 이 지역이 원래 여론조사를 하면 한 8% 정도 민주당이 앞서는 지역이에요. 원래? 예. 그런데 17% 격차가 벌어진 거를 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이 정도의 격차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죠. 예, 실제로 8% 격차가 있는 곳이니까 빼면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얻은 득표는 한 9%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선거 우리가 이번 보궐선거 가지고 너무 방심하면 큰일 난다.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이 이번 선거의 모든 그 배경이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9% 정도밖에 안 이긴 걸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예. 네. 고개 쳐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고개 쳐들면 지지요. 선거에서는. 자, 이번 선거 국민의힘의 참패 그 원인 책임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이런 말도 있네요. 이번 보궐선거 승리에 민주당 승리의 1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 전적으로 윤 대통령 때문에 국힘이 졌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이 말에는 좀 동의하십니까?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판을 키운 건 윤 대통령이고요. 예. 후보까지 대통령실이 정한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전적으로 맞는 말이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거 판을 키우지 않았으면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보궐선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가졌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사전투표율도 역대 최고고 보궐선거 투표율이 뭐 2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율 이후에 최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판을 키우고 결국은 패배로까지 이어지게 만든 거는 전 대통령실이 책임이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김기현 원내대표, 당대표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후보 안 내고 싶었는데 억지로 내더라도 김태우는 안 내고 싶었는데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정권은 없었던 김기현 대표 보고 네가 이거 책임져라라고 한다면 전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김기현 책임론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안 물러날 것 같아요. 아하, 그래요? 네, 이게 그리고 실제로 내년 총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한 6개월 남았어요. 네, 비대위 얘기가 나오기는 하던데 비대위 체제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선거 관련 기구를 준비하고 공천 관련해서 룰을 정하고 그래서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들어가도 결코 빠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로 가는 것보다는 선거 관련 기구를 공정하게 띄우고 그래서 이 선거에 대한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내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의 잡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비대위로 가려면요. 수도권 위기론에 공감하는 지도부나 당내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 국민의힘 내부의 의석을 비율을 이렇게 보면 수도권 위기론을 당내에서 관철시킬 만큼의 목소리가 없어요. 뒷팀이. 지금 의원 수 자체가 많지가 않죠.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의원이.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비대위까지 가기에는 너무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까지로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로 그대로 총선까지 갈 것이다. 네네. 이 민주당의 바람 아닙니까? 바람을 담아서
바람을 담아서. 예. 네.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뭐 이 정도의 큰 패배인데 네. 당연히 좀 지도부가 좀 물러나고 새로운 개혁 바람이 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말씀. 뭐 누군가를 비대위를 앉히려고 하면 예. 결국 대통령실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앉혀야 되는데 아하.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입장이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예. 하기야 또 비대위가 들어선다고 한들 또 네. 대통령이 그냥 찍어내리는 비대위원장이 들어선다면 김기현 체제와 뭐가 다를 게 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사실. 예. 그렇죠. 오늘 국민의힘 김행 후보자가 네.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혹은 대통령실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반성하는 게 있었다면 자진 사퇴가 아니라 임명 철회로 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명 철회로 갔어야 그렇죠. 된다. 그런데 이거를 서로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양새 좋게 자진 사퇴로 방식으로 처리를 한 거잖아요. 예. 저는 자진 사퇴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대통령실이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전혀 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만약에 이게 임명철회라는 것하고 자진사퇴는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예. 대통령실이 주는 메시지가 다르거든요. 임명 철회했다면은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는 대통령실이. 그렇죠. 임명 철회면 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정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 메시지가 담긴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임명 철회가 아니고 자진 사퇴잖아요. 예. 예, 그거는 본인의 뜻으로 처리가 된 거니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겠는데, 민주당 당내 상황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비명계들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좀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좀 비명계들 좀 위축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저는 대표가 그동안 강서구 지원 유세 가서도 했던 말이나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도 했던 말이 뭐냐면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고 이 위기를 같이 넘자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지난번 국회에서 가결되고 난 이후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갖는 분노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리고 지도부의 강경한 목소리도 이해는 가지만 대표가 화합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그게 이유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대표가 내는 메시지에 당원과 지도부가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더 이상 가결표 던진 사람들 색출해서 징계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징계 얘기 오가고 색출 얘기 오가는 거 이게 바로 고개를 쳐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민주당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저희 하반기 국회 일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특검 문제도 있고 국정조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작은 차이를 가지고 서로 구별해내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은 화합하고 단합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